흑수저에게 금값 상승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경제기사 속 숫자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기회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서 흑수저가 자본의 사다리를 오르는 방법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준다. 금은 부자의 돈도 서민의 돈도 똑같이 1g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자, 상상해보자. 월급 250만 원 받는 회사원 철수. 지방의 원룸에서 혼자 살며 통장엔 늘 50만 원도 남기기 힘들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인 삶.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 금값이 사상 최고치 돌파라는 문구가 뜬다. 화면 속에는 사람들이 금은방 앞에서 줄을 서 있다. 철수는 생각한다. 금값이 오르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가 처음 금을 산 건 3년 전이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일지씩 금을 모으면 누구나 부자가 된다는 영상을 본 뒤였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영상 속 유튜버가 말했다. 금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자산입니다. 그 말이 철수의 마음을 찔렀다. 그날 철수는 퇴근 후 금은방에 들렀다. 금값은 당시 일지에 약 6만 8천 원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일지짜리 골드바를 한 개 샀다. 종이봉투 속에서 반짝이는 금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이게 뭐라고 괜히 든든하네. 처음엔 매달 1지씩, 그 다음엔 2지씩. 그리고 보너스를 받은 달엔 5지짜리를 하나 샀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가 모은 금은 35지였다. 금액으로 따지면 당시 시세 기준 약 240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금값이 폭등했다. 일지에 6만 8천 원이던 게 10만 원이 넘은 것이다. 즉 철수의 240만 원이 350만 원이 되어 있었다. 이게 진짜 되네. 철수는 그때 처음으로 돈이 일하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 흑수저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다. 금은 부자가 되는 수단이라기보다 부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도구라는 점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 부자는 손실을 감당할 여유가 있지만 흑수저는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흔든다. 그래서 금은 흑수저에게 가장 안전한 첫 번째 자산이 된다. 금은 단순히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것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방패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금 10돈 약 37.5지를 샀다고 해보자. 그때 가격은 약 250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금값은 거의 2배가 됐다. 지금 10돈을 팔면 500만 원이 넘는다. 만약 그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었다면 물가가 올라서 오히려 실질 가치가 줄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은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묵직한 보험 같은 존재다. 여기서 또 다른 사례를 보자. 30대 초반에 프리랜서로 일하던 지영 씨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 그래서 저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금을 통해 저축 습관을 만들었다. 처음엔 일지씩 정기적금처럼 사모았다. 3년 후 그녀의 금모음통엔 100지이 쌓였다. 그런데 금값이 폭등하면서 그녀는 1,000만 원이 넘는 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중고차를 샀고 그 차로 배달 일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금이 그녀의 자산 전환점을 만들어준 셈이다. 즉, 금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다. 흑수저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보다 꾸준함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지금은 금값이 너무 비싸서 사면 안 돼. 하지만 역설적으로 금은 비쌀 때 사도 후회가 없는 자산이다. 왜냐하면 금은 단기적인 급등락보다 장기적인 가치 보존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0년대 금값은 1온스 약 31.1지에 $600 정도였다. 지금은 $2,500를 넘는다. 단순 계산으로 4배 이상 올랐다. 그 기간 동안 달러의 가치는 하락했고 물가는 몇 배나 올랐다. 그런데 금은 그 모든 인플레이션을 이겨냈다. 즉, 세상이 흔들려도 금은 흔들리지 않는 돈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금 투자 방법이다. 요즘은 굳이 금은방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 적금 서비스나 은행의 금 통장 같은 제도를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금을 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금 통장은
1,000원 단위로도 금을 살 수 있다. 즉 커피 한 잔 값으로 금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매달 3만 원씩만 꾸준히 넣어도 1년이면 36만 원, 3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다. 그리고 금값이 오르면 그 금액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건 돈 많은 사람만의 게임이 아니다. 흙수저에게도 접근 가능한 진짜 현실적인 투자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타이밍과 자본이 중요하지만 금은 시간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수 같은 사람은 말한다. 금은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월급에서 10만 원씩 모은 게 어느새 몇백만 원이 됐죠. 물론 금은 단점도 있다. 배당금도 없고 급등하는 시기엔 일시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흙수저에게 리스크가 가장 적은 투자라는 사실이다. 세상은 언제나 불평등하지만 금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일지짜리 금의 가치 앞에서 흙수저도 금수저도 차별받지 않는다. 그래서 금은 단순히 투자 수단이 아니라 흙수저가 스스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 작은 반짝임 속엔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다. 철수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금 시세를 확인했다. 처음엔 시세 그래프를 봐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프가 오르면 좋은 건가? 하고 좋아하다가도 다음날 떨어지면 망했다며 좌절했다. 하지만 꾸준히 보다 보니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금값이 단기적으로는 오르내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 특히 경기 불안, 전쟁, 인플레이션, 환율 불안 같은 뉴스가 나올 때 금값이 오른다는 걸 깨달았다. 이거야 세상이 불안할수록 금은 빛난다. 철수는 마치 세상의 공식을 깨달은 사람처럼 혼잣말했다. 물론 돈이 많으면 100돈, 200돈씩 살 수 있겠지만 철수는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매달 10만 원씩 적금 대신 금을 샀다. 주변 사람들은 그 돈으로 치킨이나 먹지라고 비웃었지만 철수는 묵묵히 계속했다. 3년이 지났다. 철수의 작은 골드바 몇 개가 모이자 그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뿌듯했다. 금값은 그 사이 약 30%가량 올랐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다. 그래도 금은 그에게 가능성을 가르쳐줬다. 그는 이제 단순히 금을 사는 걸 넘어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금 관련 정보를 찾아봤고 한국금거래소 사이트의 시세표를 매일 들여다봤다. 금 시세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심장박동이라는 걸 느끼게 됐다. 그는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금값이 너무 올라서 사기 늦었지 않나? 아니야. 금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보관이야. 5년, 10년 단위로 보면 아직 늦지 않아. 동료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듣더니 금값이 연일 뉴스에 오르자 야, 철수 말 맞았어. 금 사둘걸. 이라며 아쉬워했다. 철수는 웃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절약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금으로 바꿨다. 꾸준함이 진짜 부자들의 무기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10년 후 철수는 예전의 흙수저가 아니었다. 금값은 2배 이상 뛰었고 그는 그간 모아둔 금을 일부 팔아 전세금을 마련했다. 나머지 금은 그대로 보관했다. 그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고 무엇보다 경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부자들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야. 다만 돈을 어떻게 굴릴지 아는 사람들이지. 그 친구는 물었다. 그럼 나도 지금부터 금 사면 부자 될까? 당장 부자는 못 돼. 하지만 지금 금을 사면 위기가 올 때 웃을 수는 있지. 철수는 경험으로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금을 조금씩 사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요즘은 금보다 코인이 낫다라며 비웃었지만 코인이 폭락하던 해에도 철수의 금은 여전히 반짝였다. 사람들은 종종 금을 부자들의 사치품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금은 흙수저에게 더 절실한 자산이다.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 금은 은행이 망해도 환율이 폭등해도 심지어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자신을 지켜준다. 예를 들어보자. 1997년 IMF 때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무너졌지만 금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실제로 그때는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집안에 금반지와 목걸이를 내놓았다.
그 금이 외환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됐다. 그만큼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위기 속의 희망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전쟁 뉴스, 물가 상승, 달러 강세 등 세상은 늘 불안하다. 흑수저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작지만 확실한 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금에도 단점은 있다. 금은 배당이 없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철수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는 금을 투자가 아니라 보험처럼 생각했다. 내가 가진 마지막 안전벨트야.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금은 그에게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는 믿음이었다. 지금 철수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다. 여전히 검소하지만 마음만은 부자다. 그는 금을 통해 돈의 가치를 배웠고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익혔다. 그는 이제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 작은 돈이라도 움직여야 돈이 내 편이 돼. 금은 그 시작이야. 그의 말은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니라 인생의 태도였다. 흑수저가 금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단 한순간의 대박이 아니라 작은 꾸준함이 쌓여 만들어지는 골드 로드였다. 철수는 오늘도 그 길 위를 걷는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작은 골드바 하나가 들어있다. 그건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증거였다. 빛나는 건 금이 아니라 철수의 선택이었다.